안녕하세요. 고영경입니다. 저는 재무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를 취득을 했는데요. 요즘은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기업 스토리텔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최근의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을 볼 때 모든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글로벌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뜨는 시장이 어딜까? 혹은 우리와 손을 잡고 미래 경제 파트너가 될 지역은 어딘가를 많은 기업들이나 국가가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부상하는 지역이 바로 인도와 아세안인데요. 이 두 지역이 가장 많은 인구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도와 아세안은 대표적인 이머징 컨트리, 신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와 아세안이 궁금하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기업에 대한 스토리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2018년, 2019년 연이어 치러진 세기의 결혼식이 화제였습니다. 전 세계 셀럽 경영자들이 참석해 다보스 포럼급의 결혼식이 열렸다라는 기사가 막 넘쳐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도 참석을 했고 비욘세가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전 세기만 100여 대가 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참석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인도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회장 무케시 암바니의 딸과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딸 결혼식에만 최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케시 암바니는 아시아의 록펠러라고 불리는 인물로 2023년 10월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10위권에 든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무려 8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 규모로 세계에서 9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뭐 하는 기업이길래 무케시 암바니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릴라이언스는 인도 대표 기업으로 석유, 화학부터 디지털 서비스까지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거대한 기업 군단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 1,040억 달러, 시가총액이 무려 2,023억 달러에 달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쓸어 모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향신료 수출을 하는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폴리에스터 등 원자재 품목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섬유 산업의 기회를 감지하고 후방 통합을 시도한 것이 릴라이언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폴리에스테르는 일종의 금, 골드와 같았다고 하죠. 창업주인 아버지 디루바니 암바니의 큰아들이 무케시 암바니였는데 그는 화학공과대학을 마치고 스탠포드 MBA 과정을 밟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인도로 급히 귀국해서 원사 제조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점차 원단에서 섬유, 석유화학으로 분야를 넓히면서 릴라이언스 고도 성장의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2002년 디루바이 암바니가 타계를 한 이후에 형제들 간의 계열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2004년 어머니의 중재로 무케시 암바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섬유 화학 사업 등을 가지고 가고요. 동생 아닐 암바니는 그 외 캐피털, 에너지, 통신 사업 등 기존 릴라이언스 그룹을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각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신 사업마저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형인 무케시 암바니의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통신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된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포컴은 동생 아넬 암바니에게 내줬으니까 인포텔 브로드밴드를 7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요. 사명을 지오 인포컴으로 바꾸면서 통신 사업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지오의 성공은 경영학 사례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인데요. 당시 에어텔과 보다폰 등 시장의 선발 주자들이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오는 신생 업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후 3년 만에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파괴적 진입 전략. 후발주자 마케팅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더 싸게, 더 빠르게, 데이터를 더 많이. 3개월 무료 통화, 그리고 무료 문자 메시지, 무료 무제한 데이터라는 공격적인 공짜 마케팅을 시작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더라도 더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오의 성공은 릴라이언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리테일 부분의 성장과 결합이 되면서 릴라이언스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에서 다른 인도 기업들과 차원이 다른 거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인도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국민 기업. 정치에는 간디가 있고 경제에는 누가 있다? 바로 타타가 있다. 타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탄 타타 전 회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라는 기네스 기록을 가진 타타 나노 자동차를 300만 원에 출시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본래 차를 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족이 스쿠터에 아빠, 엄마, 아이들 여러 명까지 막 이렇게 빡빡하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운송수단,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은 국민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라탄 타타 회장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300만 원짜리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크기도 작게 만들었고요. 많은 부품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차를 살 때 들어가는 옵션들을 거의 없앴어요. 결국 2008년 보통 사람들의 차라고 불리는 나노가 출시되었습니다. 안전하지만 저가의 경차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가격은 10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마이카 시대를 열어주고 싶다는 그 의지가 반영된 가격이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업자의 정신과 신뢰의 기업 행위가 오늘날의 타타의 이미지를 만들었죠. 타타그룹 전체 매출에서 IT, 자동차,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이익과 기업 가치로 보면 IT 부분에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가 압도적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처음 소프트웨어, ICT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죠. 이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가 인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타 철강, 타타 자동차 굉장히 많은 무려 28개의 타타 계열사들이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인도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지난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타타 그룹을 이끄는 분야는 확실히 IT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강행하는 타타는요, 인도 최대의 온라인 식료품 판매 업체 빅바스켓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경영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약국 서비스 원MG 테크놀로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야심찬 신사업 진출 계획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업체와 위탁 생산 업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웨이퍼를 반도체 칩으로 마무리하는 반도체 후공정 부분 사업에서 이후에는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전공정 부분까지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더 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인도의 반도체 사업 진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기업들은 아무래도 한국 기업 혹은 대만 기업이 될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인도 진출 혹은 인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반도체 사업 진출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의 특성은 한마디로 거대한 인구와 큰 소비 시장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인도인들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이라는 점입니다. 향후에는 타타와 릴라이언스 양사의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생태계를 놓고 많은 인도 기업들이 경쟁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그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최근에 급격하게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전 세계 경제 의존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인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잠재력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도 시장을 진출하려면 적어도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성공의 스토리 정도는 알아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복잡하지만 가파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 선두 기업을 보면 답이 보인다로 하겠습니다.